따라서 상속 절차의 가장 큰 첫 번째 단추는 고인이 남기신 자산과 부채의 목록, 즉 상속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 열쇠를 잃어버리는 순간 재산은 동결되고 숨겨진 빚의 함정에 빠지며 모든 행정 절차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상속증여 전문 동감세무사 이상화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일이지만 막상 닥쳤을 때 그 무엇으로도 준비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소중한 가족, 특히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일이죠. 그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슬픔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당장 처리해야 할 냉정한 현실의 문제들이 밀려옵니다.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부고를 돌리고 사망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야말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모든 절차보다 어쩌면 더 시급하고, 만약 놓쳤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먼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서류가 아니라 바로 고인이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계셨을 휴대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상속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해 막막함을 느끼는 모든 분께 이 영상이 든든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뜬금없이 휴대폰 이야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설명을 들으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의 상속은 물리적인 흔적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부동산 등기 권리증, 인감도장, 종이통장,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상속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종이통장을 사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은행 업무, 주식거래, 보험가입까지 우리 삶의 모든 금융활동은 이 작은 스마트폰 안으로 전부 들어왔습니다. 고인의 휴대폰은 더 이상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닙니다. 고인의 평생이 담긴 움직이는 디지털 금고이자 모든 자산과 부채의 내역이 기록된 마지막 장부입니다. 이 휴대폰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모든 금융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의 예금이나 토스, 증권플러스 같은 앱을 통해 가입한 주식이나 펀드, 클릭 한 번으로 가입한 온라인 보험, 심지어 자녀들 몰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나 반대로 대출 앱을 통해 받은 숨겨진 빚까지 알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의 열쇠가 바로 고인의 휴대폰입니다. 따라서 상속 절차의 가장 큰 첫 번째 단추는 고인이 남기신 자산과 부채의 목록, 즉 상속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며, 그 시작이 바로 이 디지털 금고인 휴대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님, 그런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니까 그거 신청하면 어차피 한 번에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매우 훌륭하고 고인의 금융 내역, 부동산,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에도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고인이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었는지, 어느 카드사에 빚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려주지만 그 계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상세히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개인 간의 채무, 즉 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 혹은 가족 몰래 투자한 가상자산 등은 이 서비스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휴대폰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최악의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첫째, 모든 금융자산이 영구 동결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가정해보세요. 은행에, 주식앱에 접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인의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당장 장례비나 상속 관련돼서 쓸 수 있는 돈은 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막히죠. 둘째, 숨겨진 빚을 발견하지 못해 단순 승인의 함정에 빠집니다. 고인의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숨겨진 빚의 흔적은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바로 휴대폰 속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대출 관련 앱 등입니다. 이 휴대폰을 확인하지 못해 빚의 존재를 몰랐고 3개월이 지나버린다면, 혹은 모르고 고인의 예금 10만 원이라도 인출했다면, 그 순간 상속인은 고인의 모든 빚을 떠안는 법정 당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내 인생 전체가 부모님의 빚을 갚는 데 쓰일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셋째, 모든 행정 절차가 마비됩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문제죠. 고인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신고가 처리되면 통신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직권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번호가 해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집니다. 금융사, 관공서, 보험사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해 문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번호가 사라졌으니 인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디지털 금고로 들어가는 열쇠가 사라지는 것도 모자라 아예 문 자체가 영원히 닫혀버리는 셈입니다. 이 모든 비극을 막기 위해 고인이 돌아가신 그 즉시 장례 절차와 동시에 해야 할 액션 플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휴대폰의 충전 상태를 유지하세요. 너무나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입니다.
휴대폰이 방전되어 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즉시 충전기를 꽂아주시고 전원이 유지되도록 하세요. 둘째, 잠금 해제를 시도하되 절대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부모님의 잠금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그 즉시 잠금을 해제하세요. 그리고 다시 잠기지 않도록 설정해서 잠금 기능을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절대로 여러 번 추측해서 입력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여러 번 비밀번호를 틀리게 되면 보안을 위해 기기 전체가 잠금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 번 틀리다 보면 영구적으로 잠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잠긴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 통신사에 즉시 연락하세요. 사망신고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고인의 휴대폰 통신사 지점에 방문하세요. 번호를 해지하러 왔습니다. 대신에 상속인으로서 이 번호를 일시 정지하거나 상속인 명의로 승계하고 싶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요금이 가장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등으로 번호를 이전해서 최소한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인 6개월 동안은 그 번호를 살려두시는 겁니다. 본인 인증이라는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 조치를 마친 뒤 휴대폰을 확보하셨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상속재산을 파악할 지도를 손에 넣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절차와 사망신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은 고인의 휴대폰을 확보하고 그 번호를 살려두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고인의 모든 자산과 빚이 담긴 디지털 금고이며 이 열쇠를 잃어버리는 순간 재산은 동결되고 숨겨진 빛의 함정에 빠지며 모든 행정 절차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시작은 복잡한 세법 조문이 아니라 이처럼 가장 현실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고인의 흔적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족을 잃은 그 깊은 슬픔의 시간에 여러분이 오롯이 슬퍼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것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 차갑고 복잡한 현실의 문제들은 저희 상속증여 전문가들이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경황이 없는 그 순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저희는 세금 계산기부터 내미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부터 챙기십시오 라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으로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더보기란에 상담 신청 링크도 있으니 문의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제 가족의 일처럼 여기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상속증여 전문 동담세무사 이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